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6개 기업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도 SK실트론, LG이노텍, 삼성 SDI 등 11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과 더불어 국가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탄소 매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럽의 경우에는 탄소 국경세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또 하나의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경북에서 50% 이상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로 시장은 구미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미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리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9%에 불과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수출기업의 17%는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으며 그중 41.7%는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2040년까지 아리백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각 사업 분야에서 최대 40%까지 수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비가 더 늦어진다면 기업들은 준비된 도시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것입니다. 반도체 특구로 선정된 구미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리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와 전북, 충북, 대구 등지에서는 주요 산단 중심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아리백 사업을 실시하며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아리백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시 역시 지금까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 지붕형 태양광 보급 사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으로 어느 정도는 아리백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히 말하자면 그것만으로는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시의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수도권이 재생에너지 수급 체계를 더 잘 갖추면 송전설로 수용 한계가 있는 수도권보다 기업 유치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조언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다음에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ESG 교육 및 컨설팅을 대체하는 아리백에 대한 홍보, 교육 실시입니다. 둘째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녹색 프리미엄, REC 인증서 등의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 지원 사업 실시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새로운 산단을 준비한다면 설계부터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낙동강 수계를 활용한 수력에너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 정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나 세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원의 아리백 대응 촉구 의견을 잘 살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이행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진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미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교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장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 진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소진혁 의원입니다. 현재 지역 경제는 인구 문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인구 사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외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주간 관광이 벗어나 야간 관광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간 관광은 관광객에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야간 관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컨텐츠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야간 산책, 식도락 관광, 그리고 도시 야경 감상이 꼽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 관광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309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5,835명에 달하며 이는 야간 관광이 지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야간 경관 조성을 통해 야간 관광 자원을 확대하고 도심의 생활 문화를 증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동에 도시숲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숲은 시민들의 휴양과 체험 활동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으로 최근 모범 도시숲으로 선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숲에 야간 경관을 도입하고 특색 있는 조명과 설치 미술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야간 체험을 제공한다면 구미시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간 경관 조성은 단순히 도시를 밝히는 아름다운 조명이 아니라 구미시 강동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결합한다면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야경 감상에 그치지 않고 구미시의 도시숲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간 경관을 활용한 축제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미시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축제의 숫자나 규모 면에서 강동 지역의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강서 지역에서는 50개의 축제가 개최된 반면 강동 지역에서는 14개에 그쳤습니다. 이는 강동 지역의 축제 활성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강동 지역에 보다 다양한 축제를 마련한다면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유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동 도시숲에서 야간 조명과 인터랙티브 설치 미술을 활용한 빛 축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 야경 감상을 넘어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인들과 협업을 통해 축제 기간 동안 푸드트럭, 플리마켓, 버스킹 등을 운영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야간 경관을 통한 축제 활성화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면 생활인구의 자연스러운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도시숲의 야간 경관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야간 관광 활성화는 구미시가 보유한 자연적, 문화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미시의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은 11시 50분,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50분까지 무대 앞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